자, 모평균의 추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의 추정. 우리가 이제 할 게 뭐냐면요. 모집단을 갖다가 추정을 할 거예요. 모집단을 어떻게 추정을 하냐?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인 표본을 갖다가 뽑은 다음에 그 표본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을 갖다 추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추정을 하냐? 그냥 구하면 될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왜 추정을 하냐면 그냥 다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구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매우 매우 많이 있거든요. 뭐 지난 시간에 내가 예를 들었던 어떠한 배터리 공장 사장이다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뭐 사장 A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 A씨는 물론 자기네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수명이 얼만지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또 궁금하겠죠. 그러면 그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수명을 알겠다고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터리를 다 써가면서 수명을 구하면 정보는 얻겠지만 A씨는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와 같이 등등등 모집단을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인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통해서 거꾸로 다시 모집단이 이러이러하겠구나 라고 추정을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자, 그러면 모평균 추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자, 모평균을 갖다 어떻게 추정하냐면요. 먼저 여기서 시작을 갖다 해요. 확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표준화 변수 g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표를 갖다 보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보통 이제 1까지 확률이 0.3413이니까 0.6826이다 라고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갖다 보게 되면 얘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1.96부터 g가 1.96까지가 얼마냐면 0.95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얘를 갖다가 그래프를 갖다가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보면, 여기가 g고 이 가운데 평균은 0이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96부터 여기 1.96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0.95가 된다 이거예요. 0.95. 어떻게 알았냐? 뒤에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z를 갖다가 바꿀 수가 있는데, z는 표준화 변수에 해당하는 정의이기 때문에 x-m을 갖다가 시그마로 나눈 걸로 쓰거나, 아니면 x바 마이너스 m을 갖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거나 뭐 등등등 있어요. 오늘 또 이제 또 다른 걸 갖다 이따 또 배우게 될 텐데, 표준화 변수는 정의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 필요하니까 설명을 하는 거 이따 또 나옵니다.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을 갖다 빼고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표준화 변수 g에 해당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위에서 썼던 이 녀석들을 갖다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expectation x 나누기 시그마 x, 혹은 x바 마이너스 expectation x바 나누기 시그마 x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한번, 이 z를 갖다 한번 여기다 한번 대입을 갖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을 갖다가 해보게 되면 어, 자, 내가 새롭게 페이지를 갖다 좀 추가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표준화변수 g를 갖다 이번에 내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즉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p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g 대신에 x바 마이너스 expectation x바 시그마 x바가 되겠죠. 그쵸? 얘가 0.95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다시 정리를 갖다 하게 되면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x바 마이너스 m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번엔 이 괄호 안에서 식을 조금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양쪽에 곱하게 되면 p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0.95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정리하고 여기를 갖다가 정리해서 가운데 자, 좋아요. 네, 친절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1번 여기 2번 1번을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x바가 그대로 있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왼쪽으로 이항을 한 것이고 마이너스 m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이러한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2번 부등식을 갖다가 장난을 치게 되면 여기 m이 되고 오른쪽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개를 갖다 같이 쓰게 되면 결국은 위에 있는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는 m x바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0.95다 이거죠. 아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이 m이라는 녀석이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똑같은 건데 얘 역할이 뭐였냐면 expectation x 바였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얘도 당연히 expectation x 바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얘가 뭘로 바뀌냐면 expectation x로 바꿔서 모평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엥? 갑자기 이제 와서 왜 expectation x로 바뀌냐? 왜냐하면요, expectation x랑 expectation x 바랑 서로 같기 때문에 갑자기 expectation x로 바꿔도 결국은 다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적당한 이제 구간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기에 x바가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x바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 모집단에서 내가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샘플을 갖다가 뽑았어요. n개를 갖다 뽑았다 이거지. n개를 갖다가. 그러면 이 n개의 평균을 낸 게, 즉 x1, x2, xn을 다 더해서 평균을 갖다 낸 게 x바가 되는데, 내가 이 n개의 평균을 한번 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x바를 갖다 얻었다 이거죠. 그러면 x바를 이제 바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 바로 얼마큼이냐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반대로 왼쪽으로 이만큼 똑같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다 이거죠.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0.95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5%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구간을 갖다가 무슨 구간이다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요.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갖다 하냐면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95%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 신뢰 구간을 스몰 l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L을 갖다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얘는 신뢰 구간의 길이다라고 해요.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다라는 건 여기 요만큼에 대한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신뢰 구간에 대한 길이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인데, 여기서 1.96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는 우리가 보통 K다라고 하고요, 얘는 신뢰 상수다라고 해요. 신뢰 상수. 이 1.96이 왜 왔냐면 여기 95 때문에 왔다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P 마이너스 1.96부터 Z가 1.96까지가 0.95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즉 이렇게 가운데 여기 G를 갖다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해당하는 여기에 대한 요 면적이 0.95가 됐기 때문에 95%의 신뢰 상수는 바로 이 녀석이 된다 이거죠. 이게 신뢰 상수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 상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어지는 신뢰 상수를 보고 이게 이 95% 혹은 99%에 해당하는 신뢰 상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갖다가 내가 하게 되면 만약에 뒤를 갖다가 보게 되면, 자, 뒤를 갖다 보게 되면 아까도 내가 쓰긴 썼지만 P 마이너스 1부터 G가 1까지는 확률이 얼마냐면 0.6826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올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68.26%로 신뢰 구간을 갖다가 구하라, 혹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신뢰 상수로 1을 갖다가 쓰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뢰 상수 어떻게 잡는지 알겠죠? 모르겠다고요? 한 번 더 내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설명을 갖다가 했죠. 자, 하나 더 예를 갖다 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P, 자, 똑같은 파란색으로 P 0부터 G가 만약에 3까지가, 여러분 이건 내가 지금 임의대로 바꾼 거예요. 0부터 3까지가 0.495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0부터 3까지가 0.495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G에 대해서 0부터 여기 3까지 해당하는 이 면적이, 이게 0.495라는 얘기군요. 그럼 마이너스 3까지 한번 하게 되면 이게 2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는 0.99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 99%로 만약에 추정을 하게 되면 그때 해당하는 신뢰 상수는 요 바로 3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이게 2.58인데요. 내가 지금 임의대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계산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실내 상수 K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내가 지금 실내 상수를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식을 갖다가 또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면, 자, 실내 구간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실내 구간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실내 상수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모평균 m은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이 된다 이거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냐? 이 구간의 길이를 갖다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다 이거예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만약에 n값이 한번 커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n값이 커진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n값이 커지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n값이 커지게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길이는 줄어든다 이거죠.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실내 상수가 만약에 높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이거죠. 길어진다 이거죠. 표준 편차가 커지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도 커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여러분 좋고 나쁨은 없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조금 더 유의미한 것은 뭐냐면 n값이 커질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실내 구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긴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라는 게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긴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은 게 도움이 될까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긴 거는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모평균을 갖다 추정하는 건데 모평균을 갖다 이 샘플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샘플을 통해서 추정을 갖다 해야 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면 아무짝에도 크게 쓸모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모평균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만보다는 작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무 도움. 1, 10, 100, 1000, 만, 10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실내 구간이야. 그쵸?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크게. 따라서 n값이 커지게 되면 내가 여기서 뽑은 n개에 대한 값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모집단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져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평균을 갖다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건 부가 설명을 갖다 좀 해봤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갖다 구하는 방법, 실내 구간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지금 설명을 갖다 했어요. 자, 이게 바로 실내 구간. 얘가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 K는 실내 상수 K는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다라는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자, 11번. 확인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가 6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시그마가 6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준 편차는 별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따르는 표준 편차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표준 편차가 돼요. 그쵸? 크기가 144인 표본을 갖다 이미 추출 n이 144다라는 얘기. n이 144. 그 표본 평균이 40이다. x바가 40이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갖다 하게 되면
내가 여기 모집단을 갖다 지금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모집단이냐? 표준 편차가 6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모집단인데 내가 여기서 샘플을 갖다 뽑았단 말이에요. 샘플 몇 개 뽑았습니까? 지금 144개 뽑았죠? 이 144개를 갖다 뽑아서 평균을 내봤어요. x1, x2, x에 144를 갖다 더해서 144로 나눠봤더니 걔가 바로 x바가 될 텐데 얘가 지금 40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던 거예요. 이때 모평균을 갖다 추정을 하여라 라고 했는데 모평균 추정은 뭐 쉽죠. 공식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모평균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아니 여기 x바에다가는 40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 시그마에다가는 지금 6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 n에다가는 지금 144 집어넣으면 되고요. k만 문제인데 k는 여기 다 나와있죠. 우리가 여기 내용을 갖다가 다시 쓰게 되면 지금 또 절대값으로 나와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p에 마이너스 1.96부터 g가 1.96까지에 대한 확률이 0.95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확률 마이너스 2.58보다 크거나 같고 g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9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하고자 하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95%의 신뢰상수 K는 얼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녀석 1.96이다 이라는 이거죠. 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99%에 해당하는 신뢰상수는 얼마다? 바로 2.58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요. 95%의 신뢰 구간 먼저 구해보면요. 40-1.96 곱하기 12분의 6 크거나 같다. m이 40 더하기 1.96 곱하기 12분의 6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될 것이고요. 2랑 얘랑 지우면 0.98이 돼요. 따라서 40에서 0.98을 갖다 빼게 되니까 신뢰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39.02보다 크거나 같고 모평균 m이다라고 하는 것은 40.98 뭐가 이렇게 빠릅니까 선생님? 아이 똑같겠지 얘도 이렇게 0.98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모평균 m은 95%로 내가 추정을 해봤더니 39.02보다는 크거나 같고 40.98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럴 확률이 얼마냐? 95%다 이거죠. 95%. 오케이? 99%로 추정을 갖다가 또 한번 해보게 되면요. 99%는 똑같아요. K만 바뀔 뿐이죠. 40-2.58 2.58에 12분의 6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이 40 더하기 1.58이 아니라 2.58 그쵸? 2.58 곱하기 12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또 2분의 1이고 2랑 지우게 되면 1.29가 되는데 m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요 41.29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왼쪽을 갖다 빼게 되면 또 얘는 1. 다 계산하게 되면 그치 1.29가 될 테니까 40에서 1.29를 갖다 빼게 되면 38.71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95%로 추정했을 때 구간과 신뢰 구간과 99%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 아이고 이거는 방금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시 한번 설명을 갖다 또 하면요, L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갖다 하게 되면 여기에 적당한 수직선이 있을 텐데 가운데 x바가 딱 하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x바가 하나 있냐?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n개를 갖다가 한 번 잡았잖아. 한 번. 이 한 번 잡은 거에 대한 평균이 x바다 이건데 이걸 통해서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모평균은 어디에 있을 거냐? 모평균은 이 양쪽 사이드 사이사이에, 여기 사이사이에 있을 텐데, 여기에 모평균이 있을 텐데, 바로 이 녀석에 대한 값이 얼마냐? x바에다가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오게 된 것이고, 얘는 x바에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온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해당하는 이 실내 구간에 대한 길이는 얘가 바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1.96과 2.58은 뒤에 표를 보고 찾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실내 상수이긴 하지만 각각 문제에 따라서 계산에 대한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 그냥 2라고 하는 문제도 많고, 얘를 2.6 조금 혹은 과격하게 그냥 3이다라고 하는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실내 상수는 외우는 게 아니라 표를 보고 찾는 겁니다. 정규분포 m,5의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딱 끊을까요? 저것은 x가 따르는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x 물결 정규분포 m,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그마 x가 5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시그마가 5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기가 25인 표본을 갖다 추출했다. 크기가 25, n 값이 25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만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길이만 구해주면 돼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자, 여기에 대한 확률 값을 갖다 보니까 95%의 실내 상수는 1.96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95%로 한번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갖다 구해보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의 25분의 표준 편차는 5가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5랑 사라질 테니까 이건 계산하게 되면 3.92가 되는 것 같아요. 3.92. 실내 구간의 길이는 3.9이다. 99%로 한번 이번에 계산을 해보죠. 99%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갖다 계산하면 2 곱하기 여기 있네. 99%는 지금 실내 상수가 2.58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n 값이랑 시그마는 당연히 바뀌지 않았어요. 계산하게 되면요 5.16이 되나? 그쵸? 5.16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평균의 추정 봅시다. 대표의 제 1번인데요.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비빔밥 한 그릇의 열량은 표준 편차가 15kca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딱 끊은 다음에 모집단에서의 지금 표준 편차를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시그마가 15다라고 이렇게 노트해 두고 그 다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비빔밥 100그릇을 갖다가 이미 추출하여 100그릇 바로 이게 n값을 갖다가 알려준다 이거죠. 평균이 600이었다. 이 평균은 도대체 누구의 평균입니까 여러분들? 이 평균은 모집단 전체의 평균입니까? 아니면 100그릇에 대한 평균입니까? 100그릇에 대한 평균이죠. 이 평균은. 따라서 우리는 이 600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x바가 바로 600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모평균 혹은 통계를 잘못 배우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 평균을 갖다가 expectation x가 600이다라는데 이건 다 틀린 건 다 틀린 거예요. 이 평균은 100그릇에 대한 평균이니까 x바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오케이? 이때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전체 비빔밥의 열량의 평균을 갖다가 추정을 하시오. 실내 구간 95%로 99%로 실내 구간을 써라 라고 했는데요. 일단 먼저 95%로 한번 추정을 갖다 한번 하게 되면
얘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 자 꼬부라졌어 이게 루트 m분의 시그마 모평균 m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텐데요.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보면 600 마이너스 k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 지금 1.96이다 라고 나와 있고, 루트 n이랑 루트 100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 시그마는 지금 15다 라고 했어요. 얘는 60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5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한번 계산을 갖다 한번 해보게 되면 루트 100은 10이고 10이랑 15 나누면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인데 얘랑 나누게 되면 0.98인데 3이랑 곱하게 되니까 4가 되고 2, 3, 9, 27인데 2가 됐으니까 9가 됐고 2.94 2.94다 이거지. 2.94 그쵸? 0.98 곱하기 3은 2.94. 따라서 결국 모평균 m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602.94 이쪽은요 600에서 빼게 되면 597.06보다는 크거나 같고 602.9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번엔 99%로 한번 추정을 갖다 해보게 되면 99%로 추정을 하게 되면 600 마이너스 여기 있네요. 99%인 거 2.58인 거 확인을 하고 2.58 루트의 100분의 15 m 600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루트 n 루트의 100분의 15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돼요. 아까도 계산해서 알겠지만 얘는 2분의 3이 돼요. 2랑 얘랑 지우면 1.29가 되는데 1.29랑 3이랑 곱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7이 될 거고요. 2가 올라왔네요. 3, 2, 6, 8이 됩니다. 3.87. 따라서요. 모평균 m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603.87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596.13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95%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 이것은 99%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이다 이거예요. 모평균 추정 쉽죠. 그렇죠. 공식만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 쉬운 게 통계예요. 근데 학생들이 결과만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뭐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맨 처음에 모평균의 추정을 끌고 왔던 이 개념 있잖아요. 갑자기 이 z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갖다가 쑥쑥쑥 막 변형을 갖다 시켜서 우리가 결국은 이 공식을 갖다 잘하게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스토리를 갖다가 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공식을 단순 달달달 암기해서 집어넣는 건 전혀 1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동영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 공식 유도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표예제 2번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시그마가 4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표본을 갖다가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갖다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95% 여기 나와 있네요. K는 얼마를 쓰라고? 1.96을 쓰다 이제 써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갖다 구하라. 실내 구간의 길이 L이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면 L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2 곱하기 K 값은 1.96이고요. 루트 n이다 라고 했는데 루트 n은 지금 모르는 거니까 미지수로 잡고 시그마는 4다 라고 했는데 이 전체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거나 같다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랑 2랑 지울 수가 있고 여기 루트 n이 1로 곱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96 곱하기 4보다 루트 n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데 우리가 1.96 곱하기 4를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4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6, 4, 24, 4, 9, 36, 8, 7.84. 7.84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은데요. n의 값을 알려면 여러분 양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변을 어떻게 해요? 양변을 제곱해야 되죠. 선생님 7.84 설마 진짜 제곱합니까? 네, 진짜 제곱합니다. 이거 제곱해야 돼.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7.84, 784 곱하기 784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 4, 4, 16, 4, 8에 30이니까 3 되고요. 3 올라갔어요. 4, 7에 28, 31이에요. 그쵸? 8, 4, 32, 3 올라갔고요. 8, 8에 64니까 7 되고 6이 돼요. 8, 7에 56, 62. 자, 연대 수학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계산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누가 와도 이건 서울대 수학과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이거 어떻게 암산하겠어요. 다 똑같아요. 7, 4, 28. 7, 4, 28. 2 올라가고 7, 8에 56인데 8이 됐고요. 5가 됐는데 5는 49니까 54다. 54. 그쵸? 자, 얘네 계산하게 되면요. 6, 5, 6, 1 올라가면 얼마지? 4, 1 올라가게 되면 1, 6. 그쵸? 근데 7.84, 0 두 개인가 4개를 갖다 찍게 되면 61.4656이다. 61.4656 따라서 61.4656보다 크거나 같은 게 n이니까 따라서 n의 최소값은 얼마? 62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은 바로 62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개념 설명과 대표 예제를 갖다가 마치는데요. 마치기 전에 내가 보너스 설명을 갖다가 더하면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 자, 조금 의문을 가졌던 친구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95%로 추정을 한다? 95%로 추정을 한다. 아니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그 실내 구간 안에 이 구간 안에 가운데 X바가 있을 것이고 이 X바의 양쪽 사이드 이쪽에 얘가 바로 실내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텐데 그 모평균이 95%로 추정을 한다. 그러면 95%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모평균이 완전히 진하게 있는 건 아니고 흐릿하게 있다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쵸? 95% 다는 아니고 절반만 걸쳐 있다는 얘기인가? 뭐 95%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이 X바를 갖다 잡았을 때 여러분들 모평균이 이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고요.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내가 이 모집단에서 이 샘플을 갖다 n개를 갖다 잡아서 얘를 갖다 더해서 표본 평균을 갖다가 잡은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을 통해서 모평균을 갖다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과정을 갖다가 100개 정도 해보게 되면 95개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진짜 실제 이거는 지금 모평균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100개 중에서 한 95개는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을 실제로 포함을 하고요. 나머지 5%의 확률로 이러한 실내 구간은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95%로 추정을 한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95%로 추정을 한다. 그 말은 표본 평균 X바를 갖다 기준으로 양 끝 정확하게 뭐 적당하게 나눠진 구간 안에 모평균이 95%로 흐릿하게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95%만 걸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잡게 되면 한 100개 중에 95개는 모평균을 포함을 하고 있고 나머지 5%의 확률로 실내 구간은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95% 혹은 99%로 추정을 한다에 대한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간혹 가다가 학교 시험에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뭐 참 거짓을 옳은 것을 갖다가 개수를 갖다 골라라고 하는데 슬쩍 리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실내 구간 안에 뭐 모평균이 항상 있다 이렇게 뭐지 이야기를 한 건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을 확률이 100개 중에 95개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갖다가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모평균 추정해 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확인했죠?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모평균의 추정을 이끌어내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